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속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드러난 경상로의 사건을 판가름 질만한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창원지방법원 2022 가합 10063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주문을 보면 이 법원 2022 가합 50536 노예 결의 무효 확인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최호숙은 가 경상로의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나 경상로의 단체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온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의와 또 사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원은 종전 가처분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일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상로의 대표자 김성곤이 최호숙을 상대로 노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종전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일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동 가처분 사건 2021 카합 10419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김성곤은 여전히 적법한 노회장이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부노회장 양충만이 노회장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본회의가 적법하다거나 그 본회의에서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에서도 법원은 종전의 가처분 판단을 반영함으로써 양충만에 이어 세워진 최호숙을 노회장으로 선임한 것이 불법이며 최호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노회장이 아니므로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일괄성을 보여준 결정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법원은 경상로의 규칙과 총회헌법에 근거한 엄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동사건을 판단하면서 총회헌법 제19장 2조에 명시된 회장의 비상정액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또 경상로의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 노회장이 유고된 경우가 아닌데도 부노회장 양충만을 노회장 김성곤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로의 일부 노회원들이 노회장 김성곤의 불신임을 결의하고 양충만을 노회장 직무대리로 세운 것은 총회헌법 제19장 2조 경상로의 규칙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충만이 경상노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최호숙을 경상노회 노회장으로 선출한 2021년 12월 27일자 인수에는 소집 권한이 없는 양충만에 의해 소집되었고 동시에 노회장 등 임원 선거는 4월 정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노회 규칙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의 의의에 이어 이제는 사견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상로의 가처분 사건은 총회헌법과 경상로의 규칙에 의거 사건을 엄중하게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비해 노회 내부에서 벌어진 분쟁을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사적인 판단을 한 것이 현저하게 비교됩니다. 문제는 총회 서기의 정치적이고 사역에 따른 판단으로 인해 경상로의 산하 지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동시에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에게 소송비를 낭비하는 사태로 번졌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총회를 섬길 때 헌법과 규칙을 내팽개치고 정치와 사역으로 인한 판단을 하여 세상 법원의 조롱거리가 된 총회 서기는 더 이상 불법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총회 서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은 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을 보고받고도 총회 임원회 역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눈감았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결정으로 총회장과 임원회 및 소위원회 몰래 공문을 보내서 불법자의 편을 들어준 총회 서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의 무력과 무능과 무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총회 서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슨 약점이 있길래
총회 임원회는 아무런 죄질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하게 불법을 눈감아 준단 말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셋째, 총회 임원회는 법원의 종전가처분 결정에서 김성곤은 여전히 적법한 노회장인 사실이 소명된다는 결정문 내용을 인지하고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회 임원회가 경상로의 분쟁 사건을 슬그머니 화해중재위원회를 넘겨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사법의 판단을 외면한 처사이며 총회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총회가 사법의 가처분 효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총회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조건을 빙자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법상 가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3항에 따르면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가처분 결정을 외면하고 무시한 총회 서기 및 임원회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사법 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총회 서기나 총회 임원회 및 경상로의 최우숙 등은 동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40조 공무상 표시 무효유체 공무원이 직계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요시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긴 불법행위에 가담한 총회 서기와 또 불법 결정을 한 총회 임원회, 불법으로 노회장 행세를 한 최우숙,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 불법으로 노회의 분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에 대해서 노예를 나눠주려고 시도한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속히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법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총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인사들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총회가 하루속히 헌법 질서를 세우고 사법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FC 속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